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라는 말을 좀 한문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에게 어떤 일을 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다라는 뜻이다. 그게 사역동사다.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를 뭔가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말 어이없게도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역동사가 오형식 동사인지를 모르고 계신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그러면 자동적으로 걔는 오형식 동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역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오형식에서만 사역동사가 사용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사역동사가 쓰였다. 아, 그럼 오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make, have, let 사역동사인데, 즉 사역동사는 오형식이니까 반드시 그 뒤에 뭐하고 뭐가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형식 구조에선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항상 뒤에 있겠죠. 그래서 사역동사 하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형식 구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형식 구조의 개념의 이해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조금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V5 오형식 구조를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반 오형식 동사가 있죠.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글라스는 원해요. 자, 여러분들이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일반 동사가 오형식 자리에 오게 되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이 to를 빼먹으시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되는 지각 동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글라스는요, 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혹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을 봤어요. 자, 포인트는 이렇게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 원형, 즉 to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ing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 to를 쓰면 안 된다. 자, to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현재 분사 ing,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니고요. 현재 분사 ing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유명한 사역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역동사가 사용이 되면 그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번 기회로 딱 정립을 해주세요. 사역동사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클래스가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역동사가 사용이 되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죠?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to를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지각동사가 쓸 수 있는 현재분사 ing를 쓰면 또 안 되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만 가능하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이 5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 관계,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5형식은 마치 주어 동사를 두 번 쓴 듯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쓰게 되면 접속사를 활용해서 접주동으로 길게 써야 되는 문장을 5형식으로 쓰면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주어 동사를 두 번 쓴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짧고 세련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한국말로도 해석으로도 증명이 돼요. 자, 그라스는 원해요. 다음에 원래 우리가 목적어라 하면 보통 을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라스 want 너를, 그라스는 원해요 너를 이라고 해석이 돼요? 아니죠.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되죠. 마치 얘가 주어고 마치 얘가 동사인 것처럼 주수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5형식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뭘 써야 되냐? 과거 분사. 자, 우리가 pp라고 말하는 과거 분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분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문을 써보면 그라스는요 들었어요. 자기의 이름이, 자, 여기에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라스는 들었어요 하고 여기에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자, 목적으로 his name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 자,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얘를 주어로 놓고 보세요. 그리고 얘를 동사로 놓고 보세요. 자, 얘가 얘를 할 수 있는 능동인가요? 이름이 부릅니까? 아니죠. 얘가 얘를 할 수 없는 수동의 상황이죠. 자, 수동의 상황이면 여기에 동사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5형식 동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홀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5형식 개념, 5형식 구조의 개념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make, have, let 이라는 사역동사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밑에 사역동사의 차이, 이때 차이가 오타가 났어요. 의미 차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겠죠. 뜻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제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역동사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세 개의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얘는 말 그대로 make는 진짜 사역이 맞습니다. 명령이에요. 의무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have는 요청, 부탁.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명령을 하긴 하는데 가벼운 명령? 얘보다는 좀 덜한 거예요. 자, let은 뭐냐? 그 명령이 반대인 거예요. 즉,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느낌. 즉,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되는 거죠.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너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끔 당신이 좀 허락해 주세요. 이 느낌인 거예요. 즉,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make가 있고 have가 있고 let이 있어요. 영어에서 이 사역동사는 3개밖에 없는데 이 글자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명령의 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글자가 낮아지면 명령의 강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자, 시험에 언급이 되는 그러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to가 왜 빠질까요? to가 왜 빠질까요? to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자, 여기에서 왜 to가 빠지는지를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우리가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자, 지각이나 사역은 무조건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즉,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원형 부정사, 즉, to 부정사의 to를 빼야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왜 빼야 되냐? 빼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to의 의미가 조동사로 따지면 will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럼 will이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 그 will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will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will을 사전 찾아보시면 명사에 의지라고 있어요. 의지. 우리가 의지력 그러면 willpower입니다. 그러니까 to는 기본적으로 그 하는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이걸 하겠어 라는 의지의 개념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볼게요. 나는요 원해요. 네가요 to study English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문법으로 얘를 어떻게 배우냐? 아, 지금 얘가 오형식인데 지각이나 사역이 아닌 일반 동사가 됐어. 자, 일반 동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각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to를 붙여야 돼. 이렇게 암기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to가 붙는 이유는 뭐냐? 자, 내가 원하는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원해. 그 의미 때문에 여기에 to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면에 내가 봤어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문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외워. 자, 지각동사 쓰였지?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 지각동사는 여기다가 to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to를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나는 봤는데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건 몰라. 그냥 나한테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어인 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to를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더 우리가 시키는 동사인 사역동사를 썼을 때는 I made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한민국에서 배울 때는 사역이야. 사역동사 할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to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암기하듯이 배웠단 말이에요. 왜 to가 안 붙는지 이제 느껴지지 않나요? 자, 내가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는 그냥 명령을 받고서 자기 의지가 결여된 채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지에 쓰는 의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to를 붙일 수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우지 마시고, 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에 to를 안 쓰는 이유를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의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나한테 보여지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의지가 결여져 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시켰어요. 내가 기다리도록 시켰어요. 나의 의지가 결여됐으니까 to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to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다리게 만들었다. 했나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니까 능동의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waited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그가 가볍게 명령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하라고? 바깥에서 놀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의지를 갖고 논다라기보다는 나에 의해서 놀게 되어진 상황, 놀게 만들어진 상황. 그래서 to를 빼버린 거죠. 됐나요? 세 번째, 앨리스의 엄마는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우리랑 함께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입장에서 엄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의지가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to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make, have, let이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to를 붙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뭐가 돼요? 능동의 개념이 되죠. 얘는 능동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I made 힘이란다. 힘이 아니라 made my car, 그 다음에 repaired 라고 이렇게 과거분사 PP를 쓸 수도 있죠. 차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사역 동사지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수동의 개념일 때는 PP를 써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et이라는 애가 있는데, get도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은 있지만 뜻 자체가 사역동사의 뜻처럼 들리지만 get은 무슨 동사냐? 사역동사가 아니라 일반 오형식 동사죠. 지구상의 영문법에서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밖에 없습니다. get이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to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된다. 자, 예문을 보시면 he got a mechanic. 자, 그는 어떤 기계공한테 시켰어요. 뭐 하라고 시켰냐? To repair the elevator. 그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사의
분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to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반면에 야 닥치고 해 이건 강제야 라고 made로 썼다라면 여기에 그냥 repair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두 번째 이 help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법 용어인 무슨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자, 준이라는 건 2분의 1이에요. 절반이란 뜻이죠. 준이라는 건. 즉 반은 사역동사, 반은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to를 썼을 때는 help를 일반 동사 취급해 주는 거고 반은 일반 동사, 절반은 사역동사. 그래서 이름이 준사역이라고요. 그러면 to를 썼을 때는 일반 동사 취급한 거고 to를 안 썼을 때는 사역동사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to를 써도 맞고 안 써도 맞으니까. 그러면 to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의미 차이가 뭐냐? 자, 도움을 줬는데 만약에 to가 있으면 내가 나의 의지로 공부를 하게끔 뭐 예를 들면 동기부여 정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내 의지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to가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도움을 줬는데 내가 진짜 걔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커다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인 거예요. 그 느낌의 차이. 알겠죠? 그게 바로 준사역동사 help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 사역동사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자아내기 때문에 둘 다 와도 상관이 없다. 그거입니다. 알겠죠? 자, 사역동사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